아까 장중엔 시간에 그 이성우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오늘은 좀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 조금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도 꽤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일단 데커 아웃도어라는 종목이 아까 이성우 이사님이랑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온홀딩 그리고 아머스포츠 이렇게 종목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아머스포츠의 시총이 좀 잘못됐네요.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데커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은 경기 소비재, 의류, 그리고 스포츠웨어 쪽 종목들이거든요. 다들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아마 대부분 좀 다 들어보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일 겁니다. 데커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 의류, 액세서리 대부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 호카랑 어그 보유를 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겨울 방한 용품으로 좀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또 지금이 한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수요가 있는 그런 브랜드여서 아마 익숙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호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되게 좀 패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호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패션에 관심 있는 좀 젊은 사람들이 이 호카 브랜드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도 꽤나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커 아웃도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원인을 좀 보면은 데커가 이제 호카 브랜드를 인수한 지는 좀 됐어요. 호카 브랜드 아마 2013년인가? 그때쯤에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잘 키워가지고 호카 쪽에서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카 인수 성공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써놨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울트라 그 후원 선수가 있었는데 그 후원 선수의 울트라 마라톤 1등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를 걷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도를 그때부터 쌓고 좀 판매가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최근에 이 성장률 자체가 2자릿수 이상으로 좀 올라오면서 이 데커라는 기업의 어떤 외형 확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브랜드는 어그, 호카, 테바, 싸누기인가요? 그리고 쿨라브라 뭐 이런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익숙한 브랜드는 어그, 호카 그리고 테바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테바는 이제 여름용 브랜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름 샌들 이런 것들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그랑 호카가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회계연도 매출 기준으로 94%를 어그랑 호카가 둘이서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매출이 어그랑 호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매출 성장 전망을 이번에 3분기에도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좀 주가의 탄력도가 붙었는데 실적이 괜찮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이던스도 좀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매출 성장 전망치를 한 10%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12%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데에는 역시나 호카의 강력한 판매 실적에 기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카가 얼만큼 증가를 했나 보니까 순매출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34%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어그 같은 경우에는 순매출이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호카의 그 증가율이 굉장히 좀 가파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왜 나올까라고 좀 분석을 한 어떤 글들을 봤는데, 좀 뭐 애널들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SNL이나 이런 거 보시나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면은 SNL 이런 거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런닝 크루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런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고 한 번 좀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좀 스포츠를 영위를 하는 게
매번 바뀌잖아요. 그때 그 시대마다 좀 유행하는 스포츠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때는 뭐 이제 그 집안에서 홈 트레이닝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유행을 했고, 이런 게 뭐 풀리니까 그 이후에는 뭐 골프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테니스 엄청나게 유행하고, 테니스 다음으로 이제 러닝이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닝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러닝화, 호카가 러닝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편하대요. 네, 그래서 그 호카에 대한 러닝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 크루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요즘엔 SNS로 뭐 뛰었다, 뭐 오운완 이런 오늘 운동 완료 막 이러면서 뭐 SNS에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좀 매출 성장의 동력이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TC 채널에서 호카 비중은 아직까지 37% 수준이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DTC 채널이 뭐냐면 직접 판매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유통 그 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 팔면은 뭐 ABC 마트나 뭐 폴더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브랜드를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가 쌓이고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그런 뭐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 홈페이지나 직접 그 브랜드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네, 그런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직접 판매하는 그거를 이제 DTC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TC 채널에서의 호카 비중이 아직까지 37%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충성 고객층이 늘어날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점차 호카라는 브랜드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인지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이 DTC 채널에 대한 비중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C 채널 브랜드 그 채널 비중이 늘어나는 게 좋은 이유가, 어쨌든 중간책을 하나 거치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커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좀 너무 단기간 안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비들의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시면은 최근에 좀 빨리 올라오기는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길게 봤을 때 지금이 과연 너무 높은 수준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을 한번 좀 노려보자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PER 수준이 지금 뭐 한 37배 정도 되고 있어서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구간을 좀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좀 가이던스를 내놓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온홀딩이라는 기업도 가지고 왔는데, 온홀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제일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 이 스포츠 브랜드만 따져봤을 때 제일 큰 게 나이키고, 그 다음이 아디다스고, 그 다음이 온홀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다음이 누구죠? 아니, 앞에 있었던 우리 갑자기 이름, 네, 데커, 그 다음이 온홀딩,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온홀딩도 나름 미국 증시 안에서는 꽤나 좀 각광받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온홀딩은 완전히 기능성 운동화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스위스 운동화 제조 업체고요. 이게 아예 컨셉이
뭐예요? 그 클라우드 테크라고 해가지고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술이다.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좀 신발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엄청 편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안 신어봤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스타인 로저 페더러가 일단 투자 그리고 테니스와 공동 개발을 한 그런 스포츠 브랜드로 많이 좀 화두가 된, 그래서 완전히 기능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닝화 선두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드물게 20% 이상 매출 고성장을 지속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러닝화 브랜드가 매출이 20%씩 고성장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좀 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생산 효율화에 따른 수익 강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이랑 원래는 스위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진출을 했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이젠 아시아 쪽으로까지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침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침투율 그리고 침투 속도에 따라서 아마 뭐 주가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별 매출 비중은 운동화랑 신발이 95%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운동화랑 신발 팔아서 지금 이 정도의 주가를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신발 쪽으로 거의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는 만큼 아마 그 외적으로 뭐 의류라던가 액세서리류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나둘씩 런칭을 하게 되면은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기대 요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특히 미국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 매출이 거의 뭐 이 기업을 견인을 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매출 성장률이, 매출액 증가율이 거의 50%대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 증가율도 한 46% 정도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좀 선택을 하자면은 온홀딩 보다는 지금은 데커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모멘텀 자체는 돈을 워낙에 잘 벌고 있기는 한데 이게 확장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여서 이거는 중국이나 아시아 쪽 채널 확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내수 부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도 앞으로 상방룸이 얼만큼 열리느냐가 좀 많이 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머스포츠라는 기업인데, 아머스포츠가 어제 한 7%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아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일 겁니다. 브랜드는 이제 아크테릭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크테리스 그리고 살로몬, 윌슨 이런 브랜드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크테릭스 하면은 약간 좀 등산복계 에르메스 이래가지고 엄청 비싼 아웃도어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막 옷 한 벌에 그 외투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하고 이런 좀 고가 브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직접 저는 아크테릭스를 구매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만 했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등산복 브랜드여서 일단은 그런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살로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그런 브랜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살로몬도 최근에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약간 패션, 원래는 이제 등산 브랜드거든요. 등산 신발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 되게 비싼 등산 신발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원래 고급종 브랜드긴 한데 이걸 갑자기 패션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등산을 안 하더라도 패션용으로 많이들 좀 수요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살로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머스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 출발한 기업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입니다. 이 아머스포츠의 최대 주주가 이름이 뭐였더라? 최대 주주가
안타홀딩스라는 기업이 4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분을. 근데 이 안타라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브랜드가 그런 기업이 아머스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핀란드 베이스의 중국 소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머스포츠가 작년 한 2월인가 3월 달에 그 미국 증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한 이유가 부채 해결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채 해결을 열심히 좀 하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채 해결을 잘 해 나가고 있죠. 워낙에 아크테릭스나 살로몬 이쪽이 좀 판매율이 좋아가지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좀 그래도 꾸준히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채라는 요게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애초에 상장을 하게 된 원인 자체가 부채를 좀 그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해결을 위한 펀딩으로 상장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한 2월인가 3월쯤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가 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그 상장하기 전에 이제 당장 갚아야 되는 부채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진행한 거 아니냐, 상장을 진행한 것 같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고요. 그 여전히 좀 부채 관련해서는 계속 좀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가 거의 7조 원 넘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작년 그 매출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이 뭐 매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늘어나는데 흑자 전환을 올해 했습니다. 네, 올해 흑자 전환 처음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중간에서 좀 빠져나가는 돈들이 좀 있었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게 일단 우선이었는데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그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을 좀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가 또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그 브랜드 중에 윌슨이라는 브랜드, 네, 여기서 무슨 공모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금 조달해가지고 부채 또 갚기 위해서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답게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답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 전체 매출의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성장률도 중국이 굉장히 높아요. 네, 중국이 지금 성장률 67% 정도,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 성장률이 67%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비교하자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22%대 성장률, 미주가 한 19%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좀 변수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같이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내수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으니까 이게 잘 돼서 앞으로 좀 좋아진다, 내수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더 상방에 대한 룸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탄력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브랜드 중에서 아크테릭스, 특히나 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가 중국 매출이 전체 브랜드 매출의 거의 43%를 차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도 뭐 러닝 막 이런 것들 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국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포츠웨어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신발, 그리고 뭐 어페럴이나 스포츠웨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거를 보니까 이제 스포츠웨어 쪽의 성장률이 다른 애들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스포츠웨어 혼자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치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스포츠웨어 쪽이 성장률이 상당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스포츠웨어만 좀 살아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 스포츠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자전거 어떤 장비라던가 자전거 용품 이런 것들에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 외적으로 명품이나 이런 소비들은 상당히 줄었는데 오히려 스포츠웨어 쪽의 소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더라라는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스포츠웨어들도 그래서 미국 중국 쪽에서도 뭐 온홀딩스 주가 흐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안타가 아까 그 아크테릭스 브랜드 걔네의 이제 그거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디다스 요 정도만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이런 일반적인 어떤 좀 소비재라고 뭐 야외 활동보다는 일반 소비재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원인 때문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그런 브랜드들의 어떤 수요가 좀 잡히고 있어서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이번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좀 상당히 많이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매출 성장률 자체가 계속 두 자릿수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EPS 성장률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평균 EPS 성장률이 상당합니다. 뭐 40%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 5년치 평균으로 생각을 해도 거의 40% 가깝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출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면 좋다. 최근에는 좀 아이비들 쪽에서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인이 보통 주로 그거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근데 중국 내부 상황이 내수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 역시나 중국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앞으로 데이터를 좀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죠. 중국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그래도 중국을 조금 개선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번 부양책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랑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포츠웨어 브랜드 쪽에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저는 또 내일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